갑작스럽게 3월 19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발표되고 14일부터 적용이니까 그 사이 3, 4일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돈의 도가니, 막차를 타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를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당연히 해제가 됐다가 재지정된 지역들이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잠, 삼, 대, 청, 여기가 메인으로 영향을 받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지도 않았고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반포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갑작스럽게 재지정된 용산도 살짝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강남구에 있는 대치부터 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대치동은 사실 평소에도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특히나 재건축을 기대했을 때 상당한 자산 점프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단지들은 특히나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성, 선경,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토지거래구역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 나오고 재지정됐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고요. 메인이 된 아파트는 여기 레미안 대치팰리스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1평이 32억, 34평이 35억 정도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매물은 단 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성성경 여기 미도 아파트처럼 재건축 대상 단지로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세대수가 많고 그나마 좀 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도 해제가 되지 않았던 단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뭐 크게 변화가 있었겠어? 싶지만 해제가 된 단지들이 조금 더 거래가 많고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해제가 되지 않은 단지들도 그 옆에 있고 그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그 옆에 단지들이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같이 가격이 견인돼서 올라가는 분위기였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마아파트도 주변에 단지들이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음마아파트도 한 달 만에 5억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지정된 이후로는 다 같이 묶이고 이미 재지정되기 전에 팔 사람들은 다 판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재지정된 이후로는 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사고 싶은 사람도 급하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잖아요.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또 5억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재지정된 이후로는 좀 거래가 또 좀 소강산세로 돌아오고 가격이 또 약간 조정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단톡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톡방 안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몇 개인지, 그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지금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고 가격도 얼마에 나와 있는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글쎄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들 장기를 보고 들어와요. 이게 뭐 작은 갭 투자처럼 막 들고 나고 하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길게 보고 장기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갖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굳이 내가 급하게 지금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거는 아니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에는 잠깐 좀 출렁이면서 매물도 별로 없고 정말 그때 재지정된 이후에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가격이 일부 조정될 수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매물도 바로 내놓으려고 하는 분위기 아니고 가격도 급하게 내놓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인공이 된 아파트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인데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드펠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38평 기준으로 지금 49억까지 거래가 된 상태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실거래가가 데이터에 찍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금 거래를 하고 나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대부분 다 요번에 신고를 하셨대요. 보니까. 근데 거래된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 38평 레미안 대치팰리스 45억까지만 나오죠. 49억도 거래됐는데 이 49억이 거래된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확인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이거 실거래가 안 떠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들은 신고를 했대. 근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거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밀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실거래가 신고를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폭주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거래량이 확 늘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구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실거래가 뜨는 게 늦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서울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2020년도 6월에 정말 피크를 찍었었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2018년과 19년 사이에도 거래량이 피크를 쳤었고요. 2019년과 20년 사이에도 거래량이 월 평균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다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늦지 않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거래가 된 거는 여기 끝에 요 부분이에요. 월 평균 거래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15,000건, 보통 서울이 월 평균 거래량이 5,000건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전에 15,000건씩 거래가 됐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거래가 폭주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가 빠르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률이 큰 것도 이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영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22일에 확인했을 때 38평 기준으로 47억에서 48억의 매물들이 거래가 됐고 나머지 매물 48억대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제 22, 23일 막바지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9일날 발표가 되고 나서 20날, 21일은 정말 난리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퇴근을 못했다. 왜냐면 다들 직장인이시니까 퇴근하고 나서 매물 알아보고 집 보고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게 밤 12시까지 해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결정을 해서 계약서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 3일간 지금 다들 부동산 사장님 난리가 난 거죠. 사장님들이 남은 3, 4일간 상간에 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정신이 되게 없으신 것 같았고 그래도 아무래도 거래가 좀 오히려 활발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지정된 이후로 거래할 만한 사람들은 다 거래를 했으니까 조용해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거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압구정 반포랑 다르게 전월세 비중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물론 대치도 전월세 비중이 막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압구정 반포보다는 전월세 비중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 전세를 끼고 매물을 팔겠다 하는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 어쩌고저쩌고 얘기 난 이후로 압구정이랑 반포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치에서도 이미 그런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매물이 부족해서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찾았는데 매물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잠실 쪽의 매물을 이제 긁어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대치동에 온 손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오히려 잠실에 있는 물건까지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었고 대치동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반포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포 가격이 오른다? 그럼 반포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대치는 이 정도 가야지라는 걸로 가격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반포랑 대치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평당 3억 시대를 갈 것이다. 이제 아파트도 거의 100억에 달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해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간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반포가 2억을 찍었다라는데 그것도 실제 그런 거냐 실거래가 신고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게 맞느냐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장에서는 평당 2억은 이제 찍었고 3억 시대를 이제 바라볼 시대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치동과 반포 분위기 안에서는. 진짜 너무 원래도 넘사벽이었지만 더더욱 넘사벽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포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반포로 넘어와 봤습니다. 반포의 대장 아파트는 지금 원베일리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였다가 원베일리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베일리가 대장 아파트로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 이게 실제 거래가 된 게 맞냐, 말이 많은 단지도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좀 궁금했어요. 이 레미안 원베일리 12억 찍은 게 맞나? 이 34평 기준으로 72억을 찍은 게 맞냐?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실제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72억 찍은 게 사실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소문만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호갱노노로 봤을 땐 34평이 52.9억으로 떠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72억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거지.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글쎄 72억이 거래된 게 맞대요. 진짜 너무 놀랄 노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지금 실거래가에는 52.9억이 찍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34평 기준으로 매물이 54억짜리 하나, 60억짜리 하나만 두 개가 나와 있대요. 근데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강변을 끼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냐, 조망이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지 않는 비한강권 단지들은 54억에서 60억 사이로 매물이 나오고요.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은 70억대 이상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2억이 거래된 건 어디냐라는 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동에서 거래가 된 거고 70억짜리 하나, 72억짜리 하나가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매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가 안 떴는데 이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리고 이게 실거래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논란이 많지만 사실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 사시는 주민분들은 70억이랑 72억 거래된 거 이미 계약 당일부터 알고 있었다. 왜냐면 여기도 음마아파트처럼 단지의 커뮤니티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매물이 거래가 되면 매물이 거래된 것들에 대한 소식이 바로바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당사자가 나 오늘 몇억 개 거래했다. 몇억 개 집 내놨다.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낼 때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얼마에 내놓겠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4억짜리 하나, 60억짜리 하나 매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아니 같은 비한강권 조망의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라는데 여기 이 반포에서의 매물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가격 안에서 그 레인지 범위 안에서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편차가 워낙 크고 매물도 많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현재 34평 기준으로 한강권 조망 동이 72억을 찍어줬기 때문에 평당 2억은 이미 찍은 게 기정사실이 된 거고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 평당 3억 간다라는 건 이제 정말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구반포 1, 2, 4주구가 입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가격이 신반포 이쪽 지역보다 싸게 나올까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레미안 원베일리가 평당 2억을 찍어줬는데 여기선 2억 넘게 당연히 나올 거고 입주장이 끝나면 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테니까 평당 3억 가는 게 그리 먼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 얘기 같죠. 그럼 72억 산 사람이 누구냐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미안 원베일리 한강 조망 사신 분 누가 샀냐 라고 했는데 실거주자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으로 돈도 좀 많이 버셨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72억이 엄청 높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실거주로 한강 조망의 아파트를 사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반포의 거래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이제 정책이 뭐 발표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도 여기는 정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임장을 갔었는데 여기는 하락장에도 그렇고 상승장에도 그렇고 부동산에 가면 항상 똑같이 듣는 얘기가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딴 데 가면은 몇 동 얼마 이렇게 쭉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야. 사장님 여기 집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돈 얼마 있는데 이게 기본 질문으로 깔리고 얼마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집을 알아봐야 돼. 지금 이거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매물이 가뭄이 콩나듯이 나오고 이게 거래가 됐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손님에 맞춰서 물건을 막 발굴해서 하나하나 거래를 하는 분위기지 막 골라서 빨리빨리 거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레미안 원베일리는 매물이 2개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 매물 2개 가지고 그 많은 부동산 분들이 서로 거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매도자, 집주인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국이 재지정되면서 매수자가 사줘야지 팔 수 있는 분위기라서 어떻게 보면 매수자가 갑이 될 수가 있는 분위기고 부동산 시장이 막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니까 매수자가 갑이 될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 지역에 한해서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럼 72억이 언제쯤 좀 이게 실거래가 신고에 뜰까요? 라고 했더니 처리를 좀 안 해주는 것 같다. 4월 초는 돼야 뜨지 않겠냐. 그래도 4월 초에는 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압구정에서도 좀 많이 넘어오시는 편이래요. 왜냐면 압구정에서 재건축을 엄청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건축만 되면 우리나라의 1번지가 될 텐데 이 재건축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